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개장 30여 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일단은 조금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지난 금요일 날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이번 주 또 다음 주 한 3주간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 소위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3월 1일 전에 미중 무역 협상이 과연 타결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요. 대략 시나리오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요. 확률적 사고를 소위 하는 건데요. 스스로의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일단 3월 1일 전에 무역 협상이 종결되는 안이 이란일 수가 있겠고요. 협상이 미뤄지는 이안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협상이 결렬되는 안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안부터 보면요. 협상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주가는 급락할 거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질 텐데 3안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중국이 일단 봉합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도 여기서 판을 깨기는 어렵기 때문에 3안으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낮다. 한 30% 미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란과 이안인데, 이란은 3월 1일 전에 타결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겠죠. 그러면 타결이 되면 주가는 급등을 할 것인가? 예, 급등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상당 부분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3월 1일 전에 타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또 미국의 강경파들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또 쉽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안은 협상 기한을 좀 연장하는 건데요. 3월 1일까지 안 되니 조금 늘려보자.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협상의 경우는 기한을 늘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트럼프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또 못을 좀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측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3안의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기 때문에 이란과 이안을 합친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되지 않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 어렵사리 타결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이안이 좀 섞이면서 타결은 하지만 좀 새로운 어떤 시한을 박으면서 언제까지 하는 걸 보겠다라든지요. 이렇게 좀 단서 조항을 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3주간이 남았는데요. 협상이 이제 깨지기보다는 들쭉날쭉하면서 덜커덩덜커덩하면서 좀 봉합 수준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두고 보지 어떻게 되는지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만한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3주간의 남은 기간 동안에 어쨌든 시장은 이 영향은 받을 텐데요. 이번 주부터 당장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시나리오는 제가 그려본 거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글로벌 증시 움직임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 대응 전략까지 연결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막바지 단계인데 신경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미증시가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게 그런 요인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S&P와 나스닥은 강보합, 오른 것도 아니죠.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고요. 나스닥도 다우지수랑 약보합 정도로 좀 밀려났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미중 무역상의 진전 상황이 또 오리무중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3대 지수가 결국 주간으로 보면 6주 연속 상승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초 이후 지수로 보면 5, 6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달력으로 보면요. 다우가 정확하게 7.6% 상승했고요. S&P 500이 8.6%, 나스닥은 10.0%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년 12월 24일 이후로 보면 15%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시장에서 조금 뭐랄까 약간 숨이 차다고 할까요? 약간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 조금 지난주 중순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지배적인 상황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국 시장도 좀 마찬가지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한 두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굿이어 타이어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국에서 방송할 때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원래 자동차가 안 팔리면 타이어가 뭐 잘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워낙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낮아져 있는데요. 그 낮아진 예상치조차 못 맞추면서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9.1%나 급락하면서요. 2014년이니까 거의 지금 주가는 5년 전 수준까지 내려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반대되는 주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피디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뭐 여행사에서 직접 하시기도 하고 뭐 하나토 이런 데도 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요즘 해외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것들은 TV에서 광고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보면 알고 보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데요. 그 상단에 있는 회사가 한 두 회사 있습니다. 익스피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부킹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건 익스피디아입니다. 전 세계 사이트를 제가 얘기한 100여 개 이상을 갖고 있는데요. 예상 상회한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호텔 매출이 11%나 늘어났고요. 항공기 예약에 통한 매출이 무려 18%나 늘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항공기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8% 늘지 않거든요. 전 세계 이렇게 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공기 매출이 이렇게 한 회사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주가는 2.3% 올라가면서요. 2018년에 고점 돌파할 기대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국제유가랑 금값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국제유가 역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일주일 새 4.6% 하락했지만 주말에는 뭐랄까요 하락세가 컸다는 시각으로 다시 또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요. 금값은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최근 들어서 연말 연초 강하게 올라갔다 최근 쉬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다시 일단은 반등하는 데서 성공을 했네요. 예, 그러게요. 일단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이고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낙관론에 비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이제 말씀하신 미중 간의 이제 고위급 협상이 재개가 되고요. 그밖에 이제 미국, 중국 주요 경제 지표 주목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이번 주 체크 포인트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도 이제 앵커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역시 베이징에서 열리는 실무회담이 오늘부터 당장 열리겠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 날은 이제 본회담이 열립니다. 미국의 대표는 이번에도 역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가 맡고요. 문우신 재무장관도 거기에 이제 공동 대표 같이 역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적 재산권이 여전히 뭐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적 재산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간 저게 뭐가 중요한 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과거 우리나라 뭐 15년 전, 20년 전에 한번 기억하실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기억하실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해외 시장 개방할 때도 끝까지 우리나라가 막고 끝까지 우리나라가 좀 방어하려고 했던 것이 지적재산권인데요. 결국 다 넘어가죠. 그러면서 요즘은 다들 웬만한 책 같은 거 저가 학교 다닐 때 하더라도 복사본 이런 게 있고 해적판 같은 게 있었지만 요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일정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 되는데요. 이 지적재산권이 여전히 핵심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지적재산권이 행사가 미국과 합의되는 순간 이건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는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있었고요. 옐런 전 의장에도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서너 명의 연준 총재들이 이번 주에 또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역시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런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다, 이렇다 얘기 나올 텐데요.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3월 20일 날 뭐 하는데 그 기대감이 없지만 일단 인상 가능성이 2.6%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빵프로 수준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이런 게 수요일과 목요일에 잇따라 나오는데요. 뭐 자세한 것보다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좀 올라갔던 금리 그 물가 상승률이 1월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더 좀 낮아지는 분위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것은 결국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식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으나 금리 인상 가능성의 약화 심리를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월에 소매 판매가 또 뭐 목요일 날 나올 텐데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5% 나올 텐데, 이게 11월보다 약간 수치가 높아지는데 연간으로 보면 소매 판매가 작년보다 역시 많이 줄어들 예상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전히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다 60여 개가 나올 텐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눈높이가 워낙 낮아지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언더아머도 있고 액티비전, 블리자도 있지만 아마 이번 주에 최대의 아마 관심은 엔비디아일 겁니다. 엔비디아가 수년 동안 제일 많이 올라간 반도체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불과 4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거든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발표했겠고요. 여전히 또 하나가 금요일날은 우리가 캐터필러와 보잉과 더불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전쟁으로 제일 피해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디어란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기 회사인데요. 이들 두 기업이 가장 큰 관심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첨언하면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또 주중에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이제 오랜 연휴 끝에 오늘 또 개장을 하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연관지을 특징주 크로스입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을 자세히 모르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회사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테슬라 상장 1호로 상장하면서 주가가 상장이한 4배 정도 치솟았다가 작년 들어서 주가가 작년 여름에 급락한 카페24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24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비교했던 게 소위 쇼피파이라는 워낙 소재는 캐나다인데 이제 뉴욕에 상장이 됐는데요. 이 주식이 이제 그동안에 여전히 이 주식도 많이 올랐다 쉬었던 것은 그동안의 성장풍이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카페24가 벤치마크로 삼는 회사인데요. 보면 카페24가 올라간다는 논리를 얘기할 때 어느 증권사나 이 쇼피파이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부진할 때 같이 부진했고요. 근데 문제는 쇼피파이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 60만 개 이상의 쇼핑몰을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가 되겠는데요. 일단 쇼피파이 최고가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카페24에 일단은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쇼피파이에 비해서 될 건 아니죠. 상당히 생각보다 성장성만 부각됐지 실적으로 아직 따라오지 못했고 뭐 당연히 테슬라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있겠는데요. 올해는 다만 작년 대비 매출 3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던 일본 진출에 대한 가치적 성과 요인들이 물론 기대 요인이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쇼피파이의 최고가에 따라서 카페24를 좀 좋아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레포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트레이딩 매수 전략 여전히 좀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주목할 만한 특징주까지 뉴욕 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